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정읍 택시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천만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주와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지난 4월 법원은 노동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이슈토크에서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이사명 정책위원장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논의해 주실 패널 안병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사태를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정읍 택시 노동자분들이 오랜 기간 이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금년 6월 14일 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이제 휴업을 단행해 버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뭐 자본 파업, 직장 폐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직장이 폐쇄된 지 146일 차고요. 또 정읍시청에 천막 농성을 한 지 43일 차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신 지는 한 달이 훌쩍 넘었고요. 네, 또 이렇게 이사명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20년도에도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네.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듬해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정읍시하고 같이 합의를 좀 이끌어냈던 게 월급제나 아니면 전액관리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 기억에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사측까지 같이 참여하는 3자 협의는 아니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그때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는 소위 이제 쟁의를 위해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월급제 법령에 준한 택시 월급제 조정안이 나왔고 노사가 다 동의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사 문제는 거기서 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됐고 다만 그 문제 시청에다가 사업주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제 약속을 받았던 게 뭐였는 거니 사업주는 아까 얘기했던 완전월급제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그 이후에 그 임단협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만 콜이 없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잖아요. 콜을 이렇게 중단시켜버리고 우리 조합원만 매출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기준금을 정해놓고 기준금이 부족한 금액을 임금에서 여전히 공제해버리거든요. 이것은 변형된 산학금제라서 계속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에 유진섭 시장님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업주는 이제 감차 보상비만 받고 소위 이제 회사를 문을 닫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정읍시청에다 감차 신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농성을 하게 됐고 그때 시장님과 합의한 게 임금 채권이 있는 사업장은 감차를 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양도양수도 금지된다. 요 합의만 받아서 나왔고 사업주도 이제 감차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니까 노사가 이제 임단협에 준한 대로 성실하게 이제 경영을 할 줄 알고 현장에 복귀했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핵심이 정읍 지역에서는 택시가 좀 초과 상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택시 잡으려면 택시가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택시가 더 너무 많다 해서 감차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뭐 똑같은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네, 지금도 현재 정읍시는 이제 택시 총량제 조사에서 감차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뭐 5대, 10대 많이는 못하지만 하지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유상감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이제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운송 경비가 너무 증가되니까 보상을 해주고 감차를 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으로 감차시키는 게 맞냐. 그래서 그 유상감차 정책이 지금 폐지는 안 됐지만 보류 상황. 그래서 이제 정읍도 감차 정책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부하되어 있는 건 맞죠. 여전히 지금 정읍택시 문제점은 온라인 호출 앱을 통해서 배회 영업이 아닌 대기 영업으로 바뀌면 운송원가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읍택시 사업주들은 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온라인 호출 앱 도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전히 옛날 봉건적 아날로그 방식 산학금제를 해야만이 모든 경영 리스크가 자기가 지지 않겠다. 여전히 노동자들한테만 그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 이 경영 방식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산업금제가 이제 월급관리제, 전액관리제로 전환이 된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건지 이 전액관리제 전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및 오대광역시, 그다음에 시단위, 군단위만 제외입니다. 군단위를 제외하고는 이미 이제 일반 택시 현장의 산악금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국회에서 강행 법령으로 이제 금지시켰죠. 뭐 더 멀리 가려면 1984년까지 얘기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1984년 11월 달에 박종만 택시 노동자가 분실을 하면서 산악금제를 좀 폐지하라. 최초로 택시 월급제 얘기가 나와요. 그 뒤로 가장 이제 했던 게 87년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가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택시 월급제가 다 공약이었어요. 1987년도 대선 때. 비로소 만들어진 법이 1997년도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사법 전액관리제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전액관리제가 2004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운송수익금만 전액 수납 납부해라 규정만 돼 있지 임금 배분의 문제는 노사 자율이다. 이렇게 해놓게 대법원 판결을 나오면서 이 전액관리제법이 무력화됐죠. 그러면 왜 산악금제가 아니고 전액관리제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택시가 사업용 자동차 중에 교통사고율 1위예요. 네. 사망사고율도 1위고 이 모든 게 장시간 노동, 친절하지 못한 거, 저임금 뭐 이런 문제들이 택시의 병폐는 산악금제가 원인이라는 것은 뭐 별도로 설명하면 또 더 길어지지만 산악금제가 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체불에 대한 건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로기간에 전체적인 근로기간에서 내가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월급이 미지급된 거라는 개념보다 사측에서 나는 다 줬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나는 다 줬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합의해서 나는 3시간 일하는 걸로 최저임금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 5시간 부분 채워라라고 해서 그걸 따지니까 5억이 됐더라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배차 시간 준수했고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성실 근무를 했죠. 다만 이제 매출이 얼마냐, 매출이 적다라는 이유인데 이제는 이제 매출이 많고 적으면 그동안 노동자들이 승객을 많이 태우고 조금 태우는 걸 결정했지만 지금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택시 산업이 많이 변형됐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온라인 호출앱이라든지 브랜드 택시라든지 이 구조조정에 대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국 택시는 늘리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 어떻게든지 그 월급제 임단협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 조합원을 탄압해서 노동조합을 실은 이제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이런 방식, 그리고 여전히 도급제나 산악금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의도가 계속 지속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불성실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이유도 방금 살펴봤는데, 네. 참 이에 유한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분들께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이 소송의 내용 그리고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일정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수납 납부를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산악금지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전의 임금채권과 이후의 임금채권을 두 개를 좀 법리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아까 얘기했던 2009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되면서 시간을, 임금 지급 시간을 줄여버린 것은 다 무효라고 판결이 났으니, 그럼 그때 당시는 2009년 7월 1일 당시에 임금 지급 시간이 6시간 40분이었어요. 월 203시간이었죠. 그럼 203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 줘야 되는데,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 2.5시간?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니까 옛날 6시간 40분 걸 다 줘라라는 것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이고요. 그게 한 5억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준금을 설정해놓고 임금에서 공제하지 마라라고 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정읍택시는 기준금을 여전히 정해놓고 부족한 돈을 임금에서 공제해버렸죠. 그래서 그 공제한 금원이 체불이니까
지급해라고 판결 난 것이 한 2억 정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임금 채권이 이렇게 돼 있죠.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임금 이 체불 법원에서도 이걸 지급하라라는 판단이 내려진 셈인데 이후에 이 사업주가 갑자기 휴업을 선언했다고 들었습니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인 상황인 거죠? 네. 처음에는 폐업했다고 이제 저희들부터 이제 받은 임금 채권을 이제 뭐 한 10%, 20%, 많게만 한 30%까지만 지급하려니까 회사 문 닫겠다라고 이제 정급 시청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가니까 신청서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도 너무 힘드니 그냥 회사 문 닫아버리자. 그럼 정급 시청에서는 폐업이라는 것은 면허를 무상으로 반납한 거니까 수리해라라고 했더니 또 슬그머니 어제 그 뭐 폐업에 대한 것은 취소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좀 지급된 돈을 좀 삭감하기 위한 꼼수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휴업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읍택시 사업주는 아까 2022년 1차 농성이 끝나고 그렇게 안정적인 노사정 거의 비슷한 합의 틀에서 현장에 복귀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실하게 어떻게 하려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현장에 돌아가자마자 처음부터 했던 것이 조합원들 콜부터 단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기준금 부족하다고 막 임금에서 공제해버리고 노후차 배차하고 실은 이제 2022년도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섭권이 상실됐어요. 소수노조라고. 소위 이제 친사측 노조를 만들어서 임단협을 체결을 하는데 또 3.5시간 임금 조정 시간으로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조합원은 4명당 차 한 대만 줘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근무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5시간씩 24시간 4명한테 한 대를 배차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마음이 없구나. 그냥 스스로 사직서 쓰고 그만두기만 바라는 거구나. 요 의도는 명확히 드러난 거죠. 어떻게 택시를 한 대 갖고 4명의 조합원한테 배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소문에는 노측에서 사측의 통장까지 가져가서 뭐 지급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니까 금년 4월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나고 저희들은 이제 그 압류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 판결에 이제 가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카드에다 가집행만 해놓은 상황이지 무슨 뭐 법인 통장을 가져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가집행을 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휴업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좀 명확하게 본다면 네. 사측은 지금 체불 임금이 그러니까 지금도 깨끗하게 과거는 있고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합의할 수도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측에서는 사측 입장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충분하게 임금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 지급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나한테 지급 안 한 것처럼 소급 적용을 하게 돼버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7억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거다. 이거는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그 상태에서 현재 7억을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을 넘을 수가 없는 그렇죠. 사업부채를 운영해서 넘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측의 모습이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못하다 아니면 어떤 대화의 전체 끊어버렸다고 하는 게 아마 거기서 기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은 이제 이거죠. 2020년 1월 1일 이전의 문제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2020년 1월 1일은 아까 얘기했던 1984년도부터 한 30년 걸쳐서 월급제법이 개정됐으면 저희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은 시민이 안전한 택시를 지급하고 나도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또 강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주가 나 법대로 하겠다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또 정읍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파견이 53번째인데 이렇게 분신하고 자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월급제를 외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이 완성됐어요. 그럼 비로소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데 과연 이것까지 양보하냐라는 것은 도로 산악금지로 회귀하면 그
그 폐단은 또 이용하는 시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요 부분만큼은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노조 측에서도 지금 그나마 마지막 남은 희망이 제가 보기에는 저급 택시에서 싹 다 휴업이다 뭐다 다 털면 이미 차량도 다 매각해버리고 털어버린다면 남아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걸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허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해야 하는데 또 소문에는 또 저급택시 사장님 동생분도 또 택시를 하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네. 그런다면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든지 얘기가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저급택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뭔 거니? 갑자기 6월 14일 날 폐업을 하고 실은 이제 휴업을 하고 정읍시청이 이제 허가가 없으면 휴업을 할 수 없거든요. 영역법상. 근데 정읍시청이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 앞뒤 상황 모르고 이제 해줬다고 하는데 하고 나서 한 행위가 뭐였냐라고 하면 택시를 다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매매한 돈이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한회사 법인이거든요. 법인의 재산이 상당수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이후에 막 매각을 합니다. 아, 이건 고의적으로 우리 채권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정읍경찰서에서 지금 이것도 수사가 되고 있고 실은 지금 정읍택시 대표가 임금 지속적인 체불로 집행유예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제 추가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게 정읍택시 사장님이 전향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막다른 길까지 가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게 하고 정읍택시는 서울처럼 일부 공공택시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공공택시로 전환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진짜 좋은 정책 대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택시 운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함께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 좀 현실을 담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법은 그래도 많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월급제까지 왔고 그렇지만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칙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사 간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 동안 또 버티지 못하는 것들은 힘들게 사는 건 노동자들이라. 네. 이미 월급제 이상의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거고 이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싫다고 다시 옛날 산악금제로 회귀하는 아니면 변형된 산악금제로 다시 회귀해버리면 이제 택시 병폐가 또 되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은 그대로 넣어서 어떻게 시행될 거냐. 그러면 이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월급제가 시행하는 지역과 못하는 지역. 그럼 못하는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대당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뭐 중앙부처나 지방부처가 협업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게 적응하기 어렵다고 해서 옛날 그러면 산악금지로 돌아갈 거냐 이건 진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택시 운수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산악금제가 폐지하자는 이유는 택시 노동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올리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확히 정책 자료나 입법 취지에 나와 있듯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산악금제를 철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용 시민들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에 공공성을 띈 목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저희 택시 노동자들 최저임금 월급제 하자는 거잖아요. 더 많은 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투쟁을 좀 많이 지지해 주시면 아마 좀 더 안전한 택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노동자분들의 생존권 요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에서 이어져 온 만큼 재발 방지 대책들도 꼼꼼하게 마련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